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떻게 보면 잘 지나간 걸까요? 종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75% 상승한 2,713.84포인트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37% 내리면서 886.6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CPI도 체크해야 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어서 약간은 불안했는데 나름 그래도 지수단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위에서 연기금 등을 만나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오늘장 다시 저PBR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외국인은 또 막판에 매수 물량 좀 늘렸네요. 6,200억 원가량 추정을. 또 기관의 경우에는 연기금을 필두로 한 강한 매수 속에 2,056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불을 켠 대표적인 종목 무엇이 있을지요. 서현이 오늘 16% 넘는 급등에 12,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 좋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의 기대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유가가 다시 4개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오며 조선주들 오늘 우호적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13% 넘는 급등, 한화오션은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완판 소식이 들려오면서 10% 넘게 오른 1,26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로봇에 관심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상장 예정인 종목으로 쏠릴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2.3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발 이슈가 장중에 흘러나왔습니다. 4% 넘게 오른 17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 주죠. KNR 시스템은 16% 급등 마감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로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현재 거래는 안 되지만 청약할 수 있는 기대 로봇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출한 리포트를 보면 환자들의 엔젤, 산업으로 확장할 차례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 제조와 판매를 맡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최초 의료기기 3등급 인증을 획득해서 공식 의료보조 장치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현재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환자용, 산업용, 일상용. 그런데 이 엔젤 로보틱스는 환자용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회사고요. 국제사이보그 올림픽에서도 2회나 우승해서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럼 이 엔젤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의료용, 환자용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의료용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젤 로보틱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후 추이를 본다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의료용 로봇의 경우에는 한 대당 ASP가 1억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이 의료 로봇을 채택하는 병의원 기관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젤 로보틱스는 실적으로 찍혀내겠죠. 항상 로봇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발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전체 중에서 의료용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용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의료용이 앞으로 LG전자, 삼성전자, CJ대한통운과 손잡으면서 산업용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신규 상장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청약을 할 수 있어요. NH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원래 기존에 11,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이었는데 기관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며 이 공모가 밴드를 뛰어넘는 2만 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변영은 대표님, 네네. 이 엔젤 로보틱스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관심을 지난번 그 두산 로보틱스 때처럼 키울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요? 두산 로보틱스와의 처럼의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네. 최근에 CES 2024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가 모처럼 수급 개선을 좀 하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수급 유입은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26일 상장 일정을 좀 잡고 있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지금 청약에 관련된 결과들이 좀 더 나와주면 여기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지난주에 상장했던 이 유암 로봇과의 좀 비교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 주목도가 좀 더 높고 AI와 향후에 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치, 시장 기대치들을 좀 더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26일 일정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에도 항상 요즘 새내 기주들의 특징이 APR 때도 그렇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기관 수요 예측 때 경쟁률이 컸던 기업들의 막상 상장 첫날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조금 걸리는 게 이번에 공모가 밴드가 11,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2만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신규 진입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블 혹은 따따블인 가격 상태가 너무나 고밸류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럼 네. 엔젤 로보틱스 이거 상장 청약에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맞다. 예, 지금 밴드체 상단을 시가총액으로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약 2,800억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고요. 여기서 2배라면 지금 한 4,600억, 5,600억이죠. 5,600억 정도의 이 밸류 수준을 남게 되는데 지난해 매출액을 51억, 올해 전망치가 90억 원의 매출액이라고 좀 산정을 해보면 뭐 단순하게 재무 비율만 갖고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웨어러블 로봇의 성장성이죠. 이 기술에 대한 주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이 결국에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출시 기대감 이 안에서는 시장의 어떤 경쟁 이게 로봇 산업 안에서는 산업용 로봇보다는 의료용 그리고 산업용까지 접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 관심도 이 부분은 충분한 수급 유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만큼의 파급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 청약에 뛰어들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성 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첨언해 주세요. 네, 청약을 해야 하고요. 네, 청약에 대해서는 성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로봇주랑 연결해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다음 모멘텀 같은 경우는 개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O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약은 두 분 다 뛰어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번에 정말 먹을 게 많은 소문난 장치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와 달리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는 내림세, STI는 8% 하락하며 35,6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칩셋 미디어 역시도 장중에 낙폭이 컸습니다. 6% 넘는 내림세 27,350원 종가 형성했어요. 반도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오늘 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간밤에서부터 시그널이 보였죠. 인텔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얼마나 줄 것이냐 이번 주에도 관심이 컸죠. 지난 주말에 뉴스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인텔의 경우에는 25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인텔을 상대로 한 2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고 부족한 부분의 경우에는 상무부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텔도 보조금이 줄어 혹은 철회돼? 그럼 국내 기업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같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칩스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우려로 인해서 오늘장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반도체주들의 하락, 조정, 이제 빌미가 또 생기는 건가요? 오늘의 이슈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우선은 주가의 선행성이 좀 있기는 했어요. IP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HBM과 관련된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이 한 40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같은 경우에 욕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종목 안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바뀌었죠. 산업재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밸런스 조정까지 함께 되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그런 밸런스 조절까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우리 반도체 발 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로 포트 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기회 종목도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한 매수는 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이 2년에 대한 사이클, 기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 1년 정도 흘러가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레거드 쪽이죠. 낸드에 대한 단가 회복,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원익 IPS, 그다음에 DNF 이런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 DNF 쪽으로 집중 이야기. 그러니까 낸드와 관련해서도 한번 줍줍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들끓게 했던 이슈도 알아봤고요. 내일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정면 돌파 아닌 정면 돌파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종목이 궁금한데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신 네페사크가 네네. 그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지금 목표가는 살짝 못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장 반도체 하락하는 거 보고 이거 네페사크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우선은 아직 추세는 좀 더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목표가를 제가 좀 더 높게 잡았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서 수급 기대감을 좀 더 크게 봤는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영향들, 수급 영향이 목표가에 대한 하회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45,000원까지는 한 번 더 돌파 가능한 시그널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9,000원에서 45,000원으로 네네. 지금 하향하는 겁니까? 46,400원의 신고가 경신 이후에 네. 다시 추세 상승을 좀 한다면 45,000원에 대한 터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일정 모멘텀 안에서 GTC 2024에 관련된 전략, 여기에 관련된 넥스트 전략 부분이라든가 결국에는 뭐 CXL이라든가 이 뉴로모픽 컴퓨팅 관련된 어떤 기술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나 언급 안에서 수급은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슈가 사라져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 일정까지 있다면 좀 더 들고 가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내일 우리 시가에 무엇 살까요? 예, 전 네오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뭐 일정 모멘텀 두 가지죠. 지금 이 GTC 2024의 일정 모멘텀 그리고 26일 반도체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mem콘 2024 이 두 가지 안에서 삼성전자가 CXL 디램에 관련된 이 신기술을 좀 공개하고 검증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양산이 가시화가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시점, 이 기대감들은 조금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CXL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왔던 흐름들이었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뭐 8%대, 6%대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네오셈이 오늘 2.6% 정도 상승을 좀 해주면서 비교적 견고한 흐름들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런 기대감들이 CXL의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략과 올해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부과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 목표가 17,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13,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반도체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오셈 목표 주가 17,500원,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이성우 이사님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한 이슈와 관련이 있는 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이 사이클이 단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는 11차 에너지 계획에 대한 부분의 확정,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알고 직접적으로 과거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죠.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명은 에너토쿠고요. 우리가 실제 수주가 나타났을 때 종목 같은 경우에 반응은 뭐 대형주군들, 주기기, 보조기기 설계 이런 파트의 종목들이 당연히 시세가 나겠지만은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부품이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이 수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다 보니 모멘텀을 안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가격인 7,400원을 대입을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충분히 좀 대입을 해서 상승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추세가 깨진 하단 가격 6,000원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토크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400원,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리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책 두 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